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주말에도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났고, 나스닥이 금요일에 이제 2% 올라가면서 이제 주간으로도 제법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금리라든가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도 비교적 좀 차분했죠.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좀 많이 빠져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주간으로 테슬라가 좀 빠졌고, 반도체주가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 넘게 올랐고, 또 파이자가 이제 주간으로 좀 많이 빠져서 업종 내 종목 내에서도 좀 차별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인 게 미 증시의 특징이었습니다. 주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이제 연준 인사들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일 증시 좀 눌릴 때 파월 의장 발언 때문에 빠졌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이날은 뭐 연준 인사들 발언이 그렇게 특별하게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뭐 로리 로거는 아예 정책 얘기 안 하고 위기 되면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할 때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원론적인 얘기 했고요. 메리 데일리는 파월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 아직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라파엘 보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추가 조치 없이 인플레이션 2% 달성 가능하다. 지금 금리 더 안 올려도 2% 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했는데, 다만 이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리 데일리가 파월 같은 말 했지만 라파엘 보스틱이 이걸 좀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이 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분석가들 이야기들도 대체로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뭐 하트넷 같은 경우는 이 사람 조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메시지도 가끔 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5.5로 가는 게 아니라 4.5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뭐 조슈아 마우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가 좀 최근에 유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수치가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는, 예,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이제 동기도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지표들을 보면 오늘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있었는데, 그 기대 인플레가 좀 많이 올라간 건 부담이 됩니다. 저거 너무 올라가면 저게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 이슈라든가 뭐 가스 가격 변동성 때문에 좀 올라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저게 이제 계속 저런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이자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내야 되니까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어떤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소비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높지만 이후에는 다시 내려가겠구나라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지표 자체도 뭐 시장에서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목이 오늘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 주가가 제법 올랐습니다. 오늘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 최고치가 493달러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으로, 그러니까 장중에는 500달러 넘어간 적이 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거든요. 거의 근접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그러니까 작년 5월인가 6월 이후에 종가로만 놓고 보면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규제가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 언론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TSMC 실적 때문이다. TSMC 실적이 잘 나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도체주 올라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늘 테슬라가 이제 크게는 아닌데 어쨌든 오늘 2%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 올라갔는데, 테슬라 어저께 HSBC 보고서 때문에 빠졌잖아요. 이거 반박하는 내용들이 오늘 되게 많았어요. 예, 오늘 뭐 반박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게리 블랙이라는 이제 분석가는 그 HSBC의 분석은 테슬라를 그냥 일반 자동차 회사로 분석한 거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기준이. 그러면서 뭐 590만 대, 2030년까지 590만 대 팔린다고? 자기 생각은 다르다. 1000만 대 넘게 팔릴 거라고 본다. 그래서 여전히 주가는 300달러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웨드부시의 이제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 HSBC 이야기를 또 했어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146달러 하면서 이제 아니다, 아마 향후에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300달러 갈 거다.
이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HSBC가 여기저기서 막 좀 많이 씹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래서 좀 테슬라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져서 이걸 기회로 삼아야 돼. 이런 어떤 분석들이 제기가 되면서 테슬라가 이제 반등을 했고, 이제 또 빅테크주들도 이제 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 나스닥에 특히 2%나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오늘 이렇게 수급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야후에서 이제 가지고 온 이제 차트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9월, 10월 요럴 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하다가 매도가 좀 진정이 됐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기관이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되게 늘었다라는 거예요. 10월에 160억 달러인가? 예, 그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지펀드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개인이 계속 사왔었는데,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주식을 팔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물량을 헤지펀드가 받았고, 기관도 일부 좀 샀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서 좀 미국 시장 수급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하락할 때 세금 감면용 매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워시 세일 관련된 수급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시 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은 손실난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확정이 되면 그거 이제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줘요. 아유, 세금 내야 되는데 여기서 돈 깨먹었으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줄게, 뭐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런 매도,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도 안 좋을 것 같고 하니 그냥 세금이나 좀 깎자, 이렇게 해서 이런 매도가 좀 강하게 더 나와서 시장이 하락했던 것 같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시 세일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손실 확정이 되면 세금을 감면해 주니까 이걸 일단 팔아놓고 다음에 세금 감면 딱 혜택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거, 요거 이제 워시 세일이라고 하는데, 요걸 막기 위해서 30일 정도 전후에도 다시 사는 거는 그 세금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또 있는데, 어쨌든 워시 세일이든 아니든 세금 감면용으로 매도를 쳤던 게 되게 많이 나왔고, 그 물량을 최근 들어서 요거 저점 매수 더 수급으로 밀어낸 거니까 물량 받아야지, 이런 어떤 매수세가 좀 가동된 것도 있는 것 같다. 최근에 하락하고 반등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주장도 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좀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우리나라 관련된 지표는 어제 우리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이 MSCI 한국지수는 우리 증시 전일 마감 반, 미국 시장 반영 반, 이렇게 반반 반영하거든요. 근데 0.72% 올랐다라는 거는 이제 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난 거잖아요. 그래서 주체 우리 증시가 이제 지수상으로는 되게 플러스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실제로 야간 선물은 1.3%나 올라서 어제 하락한 거를 훨씬 더 많이 만회하고 출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이제 플러스로 갈 것 같고요.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그 악재가 만만치 않은데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 미국에서 나스닥이 2% 올라갈 정도로 호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금요일이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돈이 들어와서 돈으로 좀 밀어붙이는 양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다음 주에 몇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우선 CPI 전년비 3.3%, 전월비 0.1%, 지난달에 3.7과 0.4였거든요. 너무 기대치를 좀 낮게 잡아놨는데, 그렇게까지 낮게 잡아놓은 것만큼 나오게 된다면 뭐 증시는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될 거고, 근데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투자자들이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CPI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도감, 금리 인상이 이제 더 없다라는 확신, 이걸 갖게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가 이제 다음 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정부 문제, 안 그래도 또 무디스에서 전망에 대해서 신용등급 전망, 그러니까 신용등급을 낮춘 게 아니라 전망을 하향한 건데, 이렇게 또 등급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가 이게 또 달러화의 변동성을 유발하고 금리를 또 흔드는,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문제가 생기면 금리가 또 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영향을 유발하게 될지, 이게 이제 변수 다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찜찜함이 돼서 주말 사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올랐는데, 어제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에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시간 외에서. 예, 그거 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이제 매출이 312억, 예상보다 되게 낮게 나왔어요.
영업이익도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 이하로 나왔고, 순이익은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게 좀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일을 덜해서 아무래도 이제 고정비가 더 나갔을 거니까 이익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래서 어제 마감하고 나서 정규시장에 급등했던 종목이 정규시장 이상 하락하고,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반도체, 뭐,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좀 미스테리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게 대주주 지분 줄인 거는, 그건 좀 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는 늘리고 다른 사람들이 줄인 거라서 그건 좀 빼고 놓고 보고, 이 미스테리가 뭐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두 개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415억짜리 하나, 596억짜리 하나, 합치면 10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수주가 있었고, 요게 납기일이 내년도 4월까지거든요. 4월까지이기 때문에 4분기와 1분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4분기, 1분기 거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년도 1분기에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이번 실적이 300억 되면 저것만 일감을 해도 저게 1000억이기 때문에 두 번 나눠서, 뭐, 두 번 나눠서 딱딱 500억 될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실적은 최소한 3분기보다는 4분기와 1분기가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를 왜 했지라는 거죠. 이게 저게 이제 매수가 동네 바보용이라 매수한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어제 이제 저 매수 들어간 게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AI ETF 관련된 종목들, 예, 거기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외국인들 매수가 되게 많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ETF 관련된 연결성이 있는 어떤 매수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저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관전 포인트는 되게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팩트로만 놓고 보면 4분기, 1분기는 3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질 확률은 일단 높다. 그런데 기대치 때문에 주가가 엄청 올라서 지금 안 그래도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나쁘게 찍혔기 때문에 최근에 2차 전지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숫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빠져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부정적인 이슈가 더 강해 보이고 충돌이 되는데 저 외국인들 대량 매수가 과연 동네 바보용이냐 아니면은 이번 실적이 바닥이기 때문에 이제는 플러스 쪽으로 돌려지는 걸 노리고 들어온 거냐. 이거는 이제 저 매수에 3분의 1 이상 나가면 이제 부정적인 거고 그 이하로 커버가 되면 이제 단발로 그치는 거고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수급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단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숫자만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건 제가 함부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 기준으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것 정도니까 이거 뭐 너무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